이번 현장 사진입니다. 자, 지금 밖에서 목조유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은 현장에 이렇게 자갈이 좀, 잡석이라고 하는 요 자갈이 좀 있으니까 기분이 좀 좋네요. 이유는 뭐 사진만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만 해보면 아마 이 자갈이, 이 잡석이 기초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쓰이고 난 나머지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분이 좀 좋았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건축주분들은 현장에 이 잡석이 기초 작업할 때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방부목이 있어요. 방부목. 자, 방부목이 있는데 이 방부목을 가지고 아마 데크 작업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잡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면은 데크 작업을 하고 데킹이라고 맨 위에 널판지를 까는데 그 널판지를 깔기 전이죠. 그때 그 데크의 바닥면 쪽에다 비닐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잡석을 깔아줍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잡풀 같은 것이 없어서 데크를 깨끗하게 굉장히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있어서 좀 기분이 좋고요. 아직 지금 벽체 쪽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가 돼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본다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터드 표시가 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작업을 할 때, 실은 제가 이 사진과 연관되는 다른 사진을 몇 장 더 봤는데 거길 보니까 외장재가 이제 시멘트 사이딩으로 이제 마감을 하더라고요. 뭐 시멘트 사이딩이나 또 목재 사이딩 또는 뭐 벽돌로 마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터드 위치를 반드시 찾아서 거기에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터드 위치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이쪽 벽에도 당연히 돼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잘못된 거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이건 창문 주변에 아직 이지실이라는 걸 설치하지 않아서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조금 아쉬운 건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이 좀 잘려서 창문 위쪽이죠. 이거 잘려가지고 여기가 약간 너덜너덜 거리고 있었다면은 기분이 좀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기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서 요 위쪽에 있는 타이백만 조금 너덜너덜 되고 있다면 이 창문 시공하는 사람이 정확한 개념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면이 일단 보여지진 않고요. 자, 여기는 보면 여기 패티오도인데 요 타이백 위쪽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도 역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자, 일단 잘못된 부분만 보면 잘못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선 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지붕에 지금 아스팔트 싱글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지금 보면은 지붕에 발판이 박혀 있죠. 예, 작업자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발판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다 완성이 된 마감재 위에다가 목재를 고정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장 소장이 되든 또는 과거에 뭐 건축주가 되든 많이 물어봤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비 새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그 집을 짓는 건축주는 한 번 물어봅니다. 평생 집 지면서 한 번 집을 질 때 한 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붕 뒤에 작업을 하는 분들은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받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다는 그 엉터리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오면서 그 못자국 실리콘으로 다 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못을 받고 나중에 내려올 때 딱 뜯을 때 그 자리는 실은 보여요. 못자리가. 그러나 다른 자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게 구멍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물은 새요. 왜 새냐면 특히 처마 끝쪽은 빗물이 많이 고이기도 하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눈이 쌓이죠. 그래서 그 구멍 틈새로 빗물이 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주인이 살다가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지붕에 물이 샌다고.
그러면은 지붕 공사를 하신 분들은 그건 지붕에서 새는 게 아니고 벽에서 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벽 쪽에다 전화를 하면 아우 그게 당연히 지붕에서 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벽에서 새는 거냐고 이렇게 대부분 자기 책임이 아닌 걸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집은 분명히 셉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절대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않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실로 시공을 했을 때 이거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면 여기서 건축주의 피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오랫동안 이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못됐을 때 당신 잘못했어 라는 것을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이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부실 공사가 벌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예측, 감을 잡는 능력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죠.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계약하기 전이죠. 자, 그때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팔린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루프 브라켓입니다. 이 루프 브라켓. 자, 지금 요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파란색뿐만 아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저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루프 브라켓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몇 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마 정말 조그만 집을 지어도 한 20개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한 40개 정도 있다라면 좀 여유 있게 아마 작업이 될 겁니다. 어쨌든 루프 브라켓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스팔트 싱글이 있을 때 지금 이건 이중 그림지하 싱글이라는 아스팔트 싱글인데 이걸 보면 여기에 흰색 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못 박는 자리이고 이거 하부가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약간 달라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노출이 되는 색깔이 되겠고 요 흰색에서 위쪽 부분은 이제 겹쳐서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그 겹친다는 건 그 위쪽에 설치할 아스팔트 싱글의 이 밑면 여기가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겹쳐서 속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프 브라켓은 어떻게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겹쳐서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2x10 목재를 올려놓고 고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거둘 때는 이제 밑에서 나무 거둔 다음에 밑에 여기를 툭툭툭 쳐요. 그래서 이 갈고리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못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가볍게 박고 위에 있던 걸로 덮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프 브라켓이 없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현장에 하러 온 분들이 이 루프 브라켓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미리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붕 작업하는 분들은 루프 브라켓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꼭 한번 사전에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징크는 약간 다릅니다. 징크는 이 루프 브라켓이 요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국내는 팔지 않는 걸로 아직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징크 메탈 지붕에 쓰는 전용 루프 브라켓도 따로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한번 구해서 징크를 하시는 분은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건축주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꼭 한번 이 공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있는지 여부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